생활비도 필요한 돈의 반씩 통장에 딱 입금해서 공유용 통장에서 이제 쓰자. 집안일은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육아는 딱 정확하게 반반씩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 그래. 나는 뭐 혼수도 필요 없고 결혼식도 안 하고 싶고 만약에 네가 하고 싶으면은 네가 결혼식 비용 되면은 해주기는 할게. 협조는 할게. 이제 모친 혹은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우리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재혼하려고 한다. 재혼하고 혼인신고하면은 그 아저씨가 상속을 받는데 혹은 뭐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엄청 많이 받는데 엄마가 결혼 안 하면은 돌아가신 무리 재산인데 뭐 바람 피우면 이혼한다. 뭐 바람 피우면 뭐 위자료 얼마를 준다. 뭐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뭐 양권 어떻게 갖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반반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반반결혼 뭔가 했더니 이제 결혼을 할 때 정확하게 반반씩 하자라고 하는 남자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아 그래? 그럼 진짜 제대로 반반하자라고 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 엄청 사이다인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이제 돈을 각출해가지고 5억 정도 되는 집을 사자. 그리고 예산을 결혼 비용 정해가지고 반반씩 한 통장에 넣어서 그걸로 쓰자. 생활비도 필요한 돈의 반씩 통장에 딱 입금해서 공유용 통장에서 이제 쓰자. 집안일은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육아는 딱 정확하게 반반씩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 그래. 나는 뭐 혼수도 필요 없고 결혼식도 안 하고 싶고 만약에 네가 하고 싶으면은 네가 결혼식 비용 되면은 해주기는 할게. 협조는 할게. 신혼여행도 안 가도 그만인데 만약에 가면은 그거는 내가 비용 반반 지불할게. 그리고 생활비도 이렇게 뭐 각출하자. 그러면서 임신 기간 동안에 그 수고비 그리고 뭐 출산한 다음에 그 출산 비용이나 뭐 조리 비용 이런 것도 내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대라. 그럼 뭐 육아도 어떻게 해라. 가사 분담은 난 안 할 거고 뭐 로봇 청소기 하고 청소 도우미 쓰고 이렇게 하자. 여자친구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야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잖아. 야 정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차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이제 결혼기간 되게 단기간에 이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자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의 절반에 가깝게 그래서 뭐 집 살 때도 뭐 남자가 집 사오고 뭐 여자는 인테리어하고 그게 아니라 집 살 때도 비용 반씩 뭐 결혼식도 비용 반씩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공용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활비 절반씩 100씩 뭐 이런 식으로 각출해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번 거 자기가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이 함께 뭔가 재테크를 하고 뭐 미래에 결혼 혼인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부분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뭐 싸우게 되면은 그래 어차피 우리는 뭐 서로 엮인 거 없으니까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좀 올드할 수는 있지만 이제 고전적인 방식 한쪽에서 가정 경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통장에 쌍방이 번 돈을 다 모으고 그래서 관리하고 그에 대한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래서 집도 넓혀가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니까 비난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반반 결혼에 대한 이제 댓글 반응들이 이제 약간 여자분이 똑부러지고 되게 사이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걸로만 반반이라고 하기에는 무형의 노동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뭐 임신이라든가 그리고 출산이라든가 그 기간 동안 경력 단절이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또 소득 활동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경제적인 이유로 반반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여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남자친구의 배려가 너무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자친구의 빈정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초혼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해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엔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 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출산을 하거나 뭐 육아를 하거나 이런 걸 하진 않고 그냥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정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그 싱글인 상태에서 많이 모아두었던 돈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랑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당사자분도 그렇지만 그 자녀분들, 그러니까 그 전혼 배우자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녀분들이 이제 모친 혹은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재혼하려고 한다. 재혼하고 혼인신고하면은 그 아저씨가 상속을 받는데, 혹은 뭐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엄청 많이 받는데, 엄마 결혼 안 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재산인데 너무 좀 억울하고 좀 마땅치 않다 하면서 재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 약정이에요. 이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게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예정 중인 남녀가 혼인신고 전에 결혼기간 중에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상대 배우자는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남기고자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부재산 약정상 특정 부동산이 특정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증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혼전계약서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 쓰면은 뭐 위자료로 뭐 바람 피우면 이혼한다, 뭐 바람 피우면 뭐 위자료 얼마를 준다, 뭐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뭐 양육권 어떻게 갖고, 뭐 이혼 이후에 어떤 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계약서에 다 남기고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약정이라고 하는 건 그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관리에 관한 것이지, 이혼 후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결혼 기간 중에 뭐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사노동 육아 반반 부담, 뭐 반반 결혼처럼 뭐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가정법원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결혼 전에 부부재산 약정으로 미리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포기하는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재산 각자가 관리하고 이혼 후에도 그거 안 건드린다 이런 약정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부부재산 약정상 어떤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임을 기재한다거나 혹은 뭐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기여도나 그 재산 형성의 뭐 비율, 이러한 부부재산 약정이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있어서 뭐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대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부부재산 약정을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나라 법 감정상으로는 어머,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 약정에서는 뭐 가사 육아를 반씩 분담한다 이런 것들 넣어도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사적 자치를 존중해서 당사자분이 정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신치게 반한다거나 또 뭐 반사회적이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